공공성이라는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요. 근데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 토지의 공개념. 자,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것은 토지는 내 것이기 전에 우리 것이고 국토 공간이라는 얘기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토지가 늘어나지 못하는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토지 공개념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특성이 뭐냐? 정답은 부증성이 정답이었겠죠. 그죠? 자, 또 한 번은 자, 부증성의 파생현상을 연결하는데요. 집약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자, 조방적이다. 우리 인문과정 공부하신 분들, 그죠? 집약도에 대해 공부하셨는데요. 조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촌 토지는 조방적이다. 면밀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요. 자, 건물이 고층화된 게 아니라 저층으로만 지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자, 도시 토지로 올수록 토지는 보다 집약적이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부증성은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라고 했죠. 네, 시험에서 한번 조방화시킨다라고 해서 또 틀리게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토지 이용을 보다 집약화시키고 자, 이처럼 사회성 공공성,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것이 자, 강조될 수밖에 없더라. 자, 거기에 자, 넘겨서 보시면 가로 4번이죠. 78페이지에 이미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물리적인 공급곡선의 모양은 자, 수직의 모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자,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탄력성 공부하시겠지만 수직이다. 그래서 양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가격이 아무리 그저 올라가든 떨어지든 양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탄력성으로 치면 완전 비탄력적인 상태.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물리적 공급곡선이 결국 수직이다라는 얘기를 동그라미 1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곡선이라는 것이요. 이게 공급곡선인데 공급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다는 말은 결국 가격이 뭐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은 수요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게 내려오는데요. 자, 결국은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수요가 감소를 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가격이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선 결국 누구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 수밖에 없냐면요. 자, 이 수요자 경쟁을 결국은 더 치열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바로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자 경쟁이 더 치열하다. 자, 그런 얘기를 동그라미 2번에서 자, 해주고 있습니다. 수요자 경쟁이 치열하다. 자, 그러면서 자, 동그라미 4번에 내려가시면요. 자, 토지는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 성립이 어렵고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대요. 결국 공급이라는 것이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수급 조절을 또 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균형 가격 성립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공급이 쉽게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약간만 수요가 약간만 증가해도요. 가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급등하는, 그래서 가격이 급등해버리는 이런 가격의 왜곡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요. 자, 그러면서 또한 5번에 가시면 자,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즉각적으로 상승하지만 그죠? 즉 공급이 쉽게 늘어나지 못하니까요. 수요가 약간만 증가해도 부동산의 가격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공급을 막 채워주면 되는데 공급이 힘들죠, 부동산은. 그죠?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가격의 왜곡이 발생했다. 가격의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에 시장론에 가시면 다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근데 또 이런 이제 현상이 반대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요. 지금 제가 수요가 약간만 증가해도 부동산의 가격은 급등해버린 현상이 나타나더라. 왜 공급이 쉽게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거꾸로 수요가 그러면 감소하면 가격이 급락하느냐, 그죠? 근데 이런 현상은 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요가 약간만 증가하면 가격이 오히려 위로는 급등하는데요. 수요가 줄었다고 해서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더라는 얘기예요. 왜 매도자들이 물건을 막 팔려고 막 시장에 또 바로바로 내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밑으로는 굉장히 경직적이다라고 해서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동그라미 5번에 그 마지막 줄에 보시면 하방 경직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수요가 감소하면 즉각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현상을 하방 경직성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으로는 잘 쉽게 움직이지 않는 수요가 약간만 증가해도 가격은 급등하지만 그렇다고 수요가 감소했다고 해서 가격이 쉽게 급락해버리지는 않는 이런 현상을 하방 경직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21회 시험에서 이제 표현이 되었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가로 5번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 자, 부증성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보다 어떻게 시킨다? 집약화시킨다. 그죠? 단위당 그 면적에다가 노동과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사람들이 자꾸자꾸 고층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토지가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바로 집약적인 토지용이 결국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두 번째, 자, 부증성에 대해서 보셨고요. 자, 오른쪽 79페이지 가셔서 자, 4번에 영속성이라는 것으로 가시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자, 부동산이라는 것이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다. 토지는 자,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소모성. 자,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개성.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또 어떤 파생현상이 발생하는가? 자, 가로 2번에 가시면요. 가로 2번에 물리적인 감가이론의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토지는요, 소모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건물은 감가의 대상이 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더라는 얘기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무슨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요? 물리적인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토지도 얼마든지 경제적 감가는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가치는 파괴될 수 있죠. 우리가 폐광촌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현존해도 이미 경제적 가치는 옛날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물리적인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가로 3번을 내려가시면요. 이용에 있어서 늘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배려하에 자,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즉 장기적이어야 된다. 왜? 부동산의 수명이 자, 굉장히 길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가로 3번에 이용에 있어서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단기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늘 장래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이러한 배려가 자, 필요하고 자, 거기에 바로 동그라미 1번 지문 보시면 자,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던 지문인데요. 토지는 영속적이고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고 또한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자, 우리가 비가역성이 뭐였죠? 자,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비가역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한번 어떤 용도를 딱 결정해버리면 다시 원래로 회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죠. 늘 장래까지 고려해서 부동산의 활동이나 부동산의 용도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요. 자, 그래서 바로 영속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용의 비가역성, 자, 이런 특성들 때문에 결국 늘 단기가 아니라 부동산의 활동은 장기적인 배려의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정의할 때 자, 인문가정 공부하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뭐라고 정의했었죠? 피셔라는 학자가 정의하기를 장래 기대되는 편익들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장래 기대되는 편익들까지 늘 고려해야 되는 것은 부동산의 수명이 영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에 정의에도 그래서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영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늘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고요.
자, 또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무슨 문제도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자, 관리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특히 그 밑에 내려가시면 가로 5번에 대표적인 또 파생 현상이 등장을 하네요. 자, 부동산이요, 수명이 길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리는 재화가 아니다 보니까요. 자,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분리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케 하더라. 자,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은 특히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 발달했냐면 임대차 시장이라는 것이 자, 발달하게 된 이론적 근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속성이. 자, 만약에 수명이 그저 한 번 써 버린다면 자, 다른 사람한테 전혀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분리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케 하더라. 그 말은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 이론적인 근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임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부동산학에서는 임료라는 표현이 존재하더라는 얘기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 자, 이론적인 근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내려가시면 6번에 재생산 이론의 적용이 배제된다. 자, 이번 시험에서 이 지문이 또 등장을 했었는데요. 자, 소모되지 않죠? 그래서 영속성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비소모성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을 당연히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뭔가 소모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이론들이 적용되지 못하더라는 얘기요. 자, 왜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영속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 21회 시험에서는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런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부증성으로 인해서 라고 잘못 연결을 해서 틀린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